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이 곡식이 우리 집 마지막인데 그래도 드려야 하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잠시 대문 앞에 선 스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초여름 장맛비가 그치지 않고 퍼붓던 날, 길은 온통 진흙투성이었고 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집 앞 개울을 거칠게 흔들고 있었다. 빗발이 후드득 지붕을 때리던 오후, 낡은 삿갓을 눌러쓴 스님 한 분이 마을 어귀에서부터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삿갓 끝에 떨어진 빗물은 연신 고개를 떨구듯 뚝뚝 흘렀고 그의 승복은 이미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어쩐지 숙연한 기운을 자아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는 집은 마을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편에 속했다. 논과 밭은 해마다 수확이 일정치 않았고 곡식 창고라 해봐야 빈자루가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대문을 두드린 스님 앞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다. 가난해도 찾아온 이에게 빈손을 내밀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머니가 서둘러 부엌 안으로 들어가 쌀뒤줄을 열었다. 바닥이 훤히 드러난 항아리 안에서 겨우 한 줌 남은 곡식을 퍼 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치며 두 손으로 꼭 움켜쥔 그 쌀을 바가지에 담아왔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여 내밀며 말했다. 스님, 비록 많진 않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스님은 묵묵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빗방울보다 더 맑고 깊었다. 귀한 마음, 잘 받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내어주시는 그 손길이 곧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오. 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저희도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만 옛 어른들 말씀에 길손을 그냥 돌려보내면 집안의 복도 함께 떠난다 하셨지요. 그저 옛 가르침 따라 따르는 것뿐입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집은 선대 때부터 늘 따뜻했지요. 덕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법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은 알 수 없는 울림으로 차올랐다. 살림이 어려워 자꾸만 움츠러들던 마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빗줄기 속에 선 스님의 존재는 마치 집안의 불안과 근심을 함께 씻어내는 듯 보였다. 스님은 두 손에 바가지를 받아 들고는 조용히 합장을 올렸다. 빗방울이 삿갓 끝에서 또르르 흘러내렸지만 그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젖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깊이 허리를 굽혔고 아버지는 마루 끝에 서서 하염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 앞을 스쳐 지나간 빗소리는 여전히 요란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묘하게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이것을 문고리에 걸어두시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집안을 지켜줄 테니. 스님이 천천히 손을 뻗어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다. 어머니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그것을 받았다. 부드럽게 감싼 천 안에는 오래된 배틀실을 동여매어 둔 듯한 작은 뭉치가 들어 있었다. 길쭉한 모양도 아니고 반짝이는 무늬도 없는 그저 낡은 누런 실뭉치였다. 그러나 스님의 손끝에서 건네질 때는 묘하게도 소중한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스님, 이게 대체 무슨 물건입니까? 스님은 삿갓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닦아내며 담담히 대답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오. 큰 보물은 아니지만 걸어두면 애군을 막고 자손의 길을 환히 밝혀준다 전해왔지요. 다만 믿고 걸어두느냐 아니냐는 그 집사람의 몫일 뿐. 어머니는 손바닥 위에서 그 실뭉치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저 누군가 버린 듯한 자그마한 조각 같기도 하고 집안 구석 어디에 굴러다니는 흔한 실타래 같기도 했다. 그러나 묘하게도 받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귀히 간직하겠습니다, 스님. 꼭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빙긋 웃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이렇게 작은 정성과 마음에서 비롯되는 법이지요. 그 말은 비가 내리는 소리 속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스님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흙탕물 고인 마당을 천천히 건너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은 비에 젖어 한없이 작아 보였다.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앞장을 한 채 그가 사라질 때까지 허리를 굽혔다. 집 안으로 들어온 어머니는 조심스레 실꾸러미를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곧장 문고리에 걸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비가 너무 거세고 바람도 거칠었다. 괜히 젖어 망가질까 싶어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서랍장을 열고 잘 접어둔 보자기 사이에 그 실꾸러미를 살포시 올려놓았다. 잠시 뚜껑을 덮으려던 순간 눈길이 다시 한번 실뭉치에 머물렀다. 작은 물건일 뿐인데 왠지 모르게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다시 서랍을 닫으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아버지는 마루 끝에 서서 빗줄기가 휘몰아치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굳은 살이 가득한 그의 두 손이 허벅지를 꾹 누르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으나 그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잔잔한 파문이 이는 듯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처마 끝, 개울을 가득 채운 빗물의 요란한 물결이 마당 안까지 울려 퍼졌다. 그 한가운데 조용히 닫힌 서랍 속에는 스님이 건네준 작은 실꾸러미가 고요히 놓여 있었다. 아침 햇살이 지붕 위로 스며들던 날, 어머니는 부엌에서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이고 있었다. 장독대 사이를 스치는 바람에 된장 냄새와 파향이 함께 섞여 퍼졌다. 구수하고도 따뜻한 향이 좁은 마당까지 번져왔다. 아버지는 이미 새벽녘에 밭으로 나가 삽을 들고 땅을 뒤집고 있었다. 빗줄기에 젖었던 흙이 적당히 마르고 있어 김매기에 알맞은 날씨였다. 큰아들은 학교에 가기 전 교복깃을 바짝 세워매며 거울 앞에 섰다. 아직 잠이 덜 깬 듯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청년다운 기운이 묻어났다. 책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대문을 나서면서 뒷짐을 진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는 밭머리에서 삽을 멈추고 손을 흔들며 대꾸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그 소리는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둘째 딸은 마루에 앉아 책을 펴고 있었다. 창호지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흰 종이 위에 반듯하게 비쳤다. 그녀는 필기구를 꼼꼼히 움직이며 숙제를 이어갔다. 가끔씩 마당에서 들려오는 달 울음소리나 지나가는 이웃의 발자국 소리가 귀에 스쳤지만 그녀는 묵묵히 연필을 굴렸다. 집 안은 비로소 오래간만에 평화로웠다. 전날의 빗줄기가 모두 씻어낸 듯 바람은 맑고 햇볕은 고르게 내려앉았다. 작은 논두렁에서 개구리들이 힘차게 울어대고 마당 귀퉁이 감나무 잎에는 햇살이 반짝이며 매달려 있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국을 덜어내며 딸을 불렀다. 얘야, 공부 좀 하다가 와서 밥 먹어라. 딸이 연필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 평범한 대화 속에 특별한 기운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는 안도감이 컸다. 오랜만에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처럼 집안에도 잔잔한 평온이 흘렀다. 서랍 속에는 아직도 스님이 건네준 실꾸러미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 사실조차 잊은 듯 바쁜 손길로 국을 끓이고 찬을 차렸다. 그것은 다만 바람에 흔들리는 보자기 속에서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다. 아버지는 허리에 삽을 걸고 땀을 훔쳤다. 논머리에서 바라본 풍경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낙네들이 개울가에서 빨래를 두드리는 소리, 멀리 산자락에 걸린 흰 구름까지 모두가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울리고 있었다. 마을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다. 해가 중천에 오르고 종달새 울음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집 안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었다. 평범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밥상을 차리며 아버지를 불렀다. 여보, 식사하시게요. 밭일하다 지치셨을 텐데 얼른 오세요. 아버지가 땀 묻은 손을 대충 씻고 마루에 올라서며 대답했다. 에구, 오늘 같은 날씨가 농사 짓기엔 딱 좋구먼. 먹고 힘내서 오후에도 일해야지. 그 목소리는 고단했지만 만족이 담겨 있었다.
딸은 국을 떠놓으며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다. 그 작은 손길 속에는 여느 집안과 다름없는 일상의 기쁨이 깃들어 있었다. 마당에 부는 바람이 살짝 문을 흔들었다. 그 속에서 식구들은 함께 둘러앉아 국을 떠먹었다. 소박한 밥상 위에는 큰 기쁨도 큰 슬픔도 없었다. 다만 서로의 숨결과 웃음이 오가며 고요하고 단단한 하루가 쌓이고 있었다. 차가 온다. 누군가 외치는 순간 길 위에서 큰아들의 몸이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여름 끝자락, 햇볕이 뜨겁게 내려앉은 오후였다. 큰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을 앞 큰 길은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볐고 장에서 돌아오는 수레와 오토바이가 뒤섞여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책가방을 매단 채 친구와 장난을 치며 길을 건너려다 갑자기 달려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 쾅! 굉음과 함께 책가방이 날아가고 큰아들은 길바닥에 처박히듯 쓰러졌다. 그의 주변으로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피비린내가 공기 속에 섞여 퍼졌다. 집에서 일을 하던 아버지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잠시 뒤였다. 반머리에서 삽을 들고 허리를 펴던 그 순간 헐레벌떡 달려온 이웃이 소리쳤다. 큰일 났습니다. 아드님이 차에 치였다고요. 아버지는 삽을 내던지고 달렸다. 온몸이 휘청거릴 만큼 충격에 휩싸였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피자국과 찢어진 교복, 그리고 들것에 실려 올라가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소식을 듣고 그대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먹이며 땅바닥을 치다가 가까스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들아, 제발 버텨다오. 구급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간호사가 연신 산소 마스크를 조정하고 있었고 기계음이 불안정하게 울렸다. 큰아들의 눈꺼풀은 미동도 없었고 입술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말라 있었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꼭 붙잡고 흐느꼈다. 얘야, 눈 좀 떠다오. 오빠야, 내 동생이 기다리고 있잖니.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뛰어들어왔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들것 위의 큰아들은 그저 차가운 몸짓으로 누워 있었다. 의사의 목소리가 짧게 튀어나왔다. 의식 없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두꺼운 문이 닫히자 복도는 정적에 잠겼다. 어머니는 벽에 기댄 채 흐느끼며 손끝을 떨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딸은 겁에 질린 얼굴로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복도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앉아있는 가족들의 숨결마저 무겁게 짓눌렀다. 간간이 응급실 안에서 기계음과 발소리가 섞여 나오다가 다시 사라졌다. 잠시 뒤 의사가 걸어 나왔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차갑게 젖은 장갑이 무릎 아래 늘어져 있었다. 지금은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벽을 향해 이마를 박았다.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소리 없는 울음을 흘렸다. 병실로 옮겨진 큰아들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고요히 누워 있었다. 기계음이 단조롭게 울렸고 작은 파형이 모니터 위를 더디게 움직였다. 가족들은 그의 옆에서 차가운 손을 잡으며 끝없이 기도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들어가서 좀 쉬세요. 딸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냉랭했다. 의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기계음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아들은 산소 마스크에 의지한 채 침대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병실 앞에서 울다시피 버티던 어머니는 결국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두 다리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고 눈은 퀭해져 있었다. 아버지가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여보, 잠시라도 집에 다녀오시오. 얘는 내가 보고 있겠소. 그러다 당신 쓰러지겠네. 어머니는 손에 힘없이 매달려 있던 아들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쥐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깊어 있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밀려왔다. 부엌에 남아있던 된장국 향, 마당에 쌓인 흙 냄새, 그리고 서랍장 위에 얹힌 작은 보자기들. 모두 평소와 다를 것 없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낯설고 서늘하게만 느껴졌다. 어머니는 힘없이 마루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무언가에 이끌리듯 서랍을 열었다. 보자기들 사이로 작게 눌려있던 그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스님이 건네준 작은 실꾸러미였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들며 어머니는 흐느꼈다. 스님이 문고리에 걸라 하셨지. 내가 왜 잊고 있었을까?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손끝에서 느껴지는 실꾸러미는 참으로 하찮았다. 바스락거리는 천에 둘러싸인 낡은 실뭉치일 뿐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이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대문 앞에 서자 밤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삐걱이는 문고리가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어머니는 그곳에 실꾸러미를 조심스레 걸었다. 손이 덜덜 떨려 매듭이 잘 잡히지 않았지만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고정시켰다. 어머니는 실꾸러미를 걸어둔 문고리를 오래도록 붙잡고 서 있었다. 숨소리가 가빠졌고 어깨가 들썩였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별빛이 어슴푸레 빛나고 있었다. 그 빛마저 흐릿하게 보일 만큼 눈물이 눈가를 가득 채웠다. 아들아, 제발 제발 이 어미 곁으로 돌아와다오. 그 목소리는 어두운 마당에 울려 퍼졌다. 집 안은 적막했고 바람만이 문틈 사이를 스쳤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문 앞에 기대어 서 있다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 들어와 앉은 순간 눈꺼풀은 천근만근처럼 내려앉았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극도로 깨어 있었다.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수화기 옆에 앉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끝이 덜컥덜컥 떨렸다. 그녀는 귀를 곤두세우며 창밖의 어둠을 들여다보았다. 바로 그때 고요를 깨뜨리듯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삐리리리리 삐리리리리.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수화기를 붙들었다. 그 끝에서 들려온 것은 딸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엄마, 오빠가 눈을 떴어요. 병원복도 불빛은 여전히 새하얗게 번지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는 거의 끊겼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고요를 흔들고 있었다. 딸은 병실 옆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쳐 졸음을 이기지 못해 고개가 몇 번이고 꺾이다가 갑자기 모니터의 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심장 박동 그래프가 조금씩 힘을 얻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와 확인하는 순간 큰아들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엄마, 오빠가 움직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간호사까지 놀라 고개를 돌렸다. 곧이어 큰아들의 눈꺼풀이 서서히 파르르 떨리며 조금씩 열렸다. 희미한 빛을 머금은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숨결이 멎은 듯 고요해졌다. 아버지가 환자의 곁으로 달려갔다. 두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흔들렸다. 아들아, 들리느냐?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큰아들의 입술이 바짝 마른 채로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다. 엄마. 그 한마디에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의 어깨는 크게 떨렸다. 간호사가 곧장 의사를 불러왔고 의사는 망설임 없이 손전등을 들어 눈빛을 확인하고 맥박을 짚었다. 그러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정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깨어나다니 의학적으로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 말에 딸은 곧장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 숨이 가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무슨 일이냐? 무슨 일 있니? 엄마, 오빠가 눈을 떴어요. 지금 오빠가 엄마를 찾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말은 잇지 못하고 흐느낌만 들려왔다. 딸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오빠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이 아직 차갑긴 했지만 분명히 생명의 온기가 돌고 있었다. 잠시 뒤 급히 달려온 어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발걸음은 흔들렸지만 곧장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아들의 눈빛이 어머니를 알아보는 듯 흔들렸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엄마. 어머니는 자리를 지탱할 힘조차 잃고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으로 아들의 손을 감싸주며 흐느꼈다. 얘야, 우리 아들아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는 옆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병실 안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가족의 울음과 떨리는 숨결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아들의 가늘었던 숨결이 조금씩 길어지고 모니터에 뜨는 파형은 더 안정된 리듬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딸은 여전히 손을 놓지 않은 채 연신 속삭였다. 오빠,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병실 창밖에는 빗줄기 대신 잔잔한 달빛이 흘렀다. 가족은 모두 침대 곁에서 손을 맞잡고 아들의 미약한 미소와 살아있는 눈빛을 바라보며 끝없는 눈물을 흘렸다. 병실 창가에는 이른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긴 밤을 꼬박 새운 가족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아들이 깨어난 순간 이후로는 누구도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침대 곁에 모여 앉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딸은 서로 기대듯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은 충혈로 가득했으나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큰아들은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또렷했다. 피곤한 기색이 짙게 깔려 있었음에도 그는 천천히 주위를 살펴보며 가족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어머니의 얼굴에 머무르자 어머니는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며 울음을 삼켰다. 얘야, 이제 괜찮다. 엄마가 옆에 있구나.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하게 눌러 담았다. 아들아, 다시 눈을 떠줘서 고맙다. 네 아버지, 이제 두 번 다시 널 놓치지 않겠다. 딸은 오빠 곁에 바짝 다가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빠, 정말 다행이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다시 눈 뜨니까 꿈 같아. 큰아들은 입술을 조금 움직이며 힘겹게 속삭였다. 다 괜찮아. 그 미약한 목소리에 가족들은 또다시 눈물을 쏟았다.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다. 차분하게 청진기를 대고 모니터의 수치를 점검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하지만 이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 진숨을 내쉬었다. 손등에 맺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잠시 바깥을 바라보았다. 병원 앞마당에는 어린 나무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올렸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표정에는 살아있는 아들을 지켜본 감사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딸은 오빠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빠, 이제 우리 집에 같이 돌아가야 해. 다 같이 밥 먹고 웃고 지내야지. 그 말에 큰아들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는 않았지만 고요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다. 시간은 여전히 천천히 흘렀다.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갈아주고 기계를 살피며 분주히 움직였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오직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의자에 앉아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들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굳은 살이 박인 손끝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가장 부드러운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아들은 힘겹게 눈을 감고 다시 잠들었으나 이번 잠은 더 이상 두려운 혼수의 잠이 아니었다.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올랐다. 밤새 쏟아졌던 눈물은 이제 마치 먼지가 거치듯 사라지고
병실 안에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기운이 가득 번졌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숨결 속에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말보다 더 큰 안도의 언어였다. 들었어? 큰아들이 눈을 떴다지 뭐야. 이웃 아주머니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두드리다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을은 충격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창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한 청년이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은 온 동네에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누구는 어쩌다 그런 화를 당했을꼬 하고, 또 누구는 그 집안이 워낙 착해서 더 마음이 쓰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이틀 전 새벽, 큰아들이 혼수 상태에서 눈을 떴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사람들은 놀라움과 안도감으로 들썩였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도,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던 이들도, 밭머리에서 김을 매던 농부들도 그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했다. 정말 기적이지 않나. 의사가 손을 놓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살아나다니. 그 집에 복이 깊은 게야. 그냥 살아난 게 아니지. 뭔가 힘이 작용한 게지. 사람들의 입에서는 온갖 말이 흘러나왔다. 어떤 이는 병원에서 직접 소식을 들은 듯 이야기했고, 또 어떤 이는 부풀려진 이야기를 덧붙였다. 문 앞에 걸린 작은 실꾸러미 덕이라더라는 말이 퍼지면서 아이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전해졌다. 어린아이들은 장난삼아 서로 집 문고리에 낡은 헝겊을 묶으며 놀았다. 어른들은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신기해하며 어찌됐든 저 집은 귀한 복을 받은 게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밭머리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았다. 형님, 아드님 살아나셨다면서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지는 눈가가 젖은 얼굴로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장터에 나갔다가도 수없이 인사를 받아야 했다. 사람들이 붙잡고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그 소식 듣고 우리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다시 숨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대문을 흘끗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작은 실꾸러미가 조심스레 걸려 있었다. 누런색의 낡은 실뭉치가 바람에 살짝 흔들릴 뿐인데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특별한 상징처럼 비쳤다. 아이들이 속삭였다. 저거 봐. 저 문고리에 걸린 게 스님이 준 거래. 정말 저것 때문에 오빠가 살아난 거야? 어른들은 아이들을 타이르며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묘한 경외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저녁 마을 우물가에는 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여 서성였다. 서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기적 같은 소식은 이웃 마을로까지 전해졌다. 한 번 들은 이야기는 10배로 부풀려졌고 누군가는 옛날부터 그 집안은 덕이 많았다더라고. 또 누군가는 스님이 그 집을 특별히 아꼈다더라고 말했다. 마을은 오랜만에 따뜻한 활기로 가득했다. 누구 하나 부러움과 시샘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큰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사실 하나가 온 동네를 밝히는 등불이 된 듯했다. 스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절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들이 의식을 되찾은 지 며칠이 지난 뒤 가족은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산사로 향했다. 이른 아침부터 산길을 오르자 발밑에는 소리피 두텁게 깔려 있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소량이 코끝을 간지렸다. 가파른 돌계단 위로는 고즈넉한 절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기둥과 푸른 기와 그리고 처마 끝에서 달랑거리는 풍경 소리가 깊은 산속을 울렸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은 나란히 걸음을 맞추며 절 문을 들어섰다. 작은 마당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약수터가 있었고 석등 옆에는 이른 새벽부터 피어난 삼국화가 노란 빛을 뽐내고 있었다. 마당을 쓸던 동자승이 그들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합장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법당 뒤편 소박한 다실에서 스님은 이미 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작은 탁자 위에는 따끈한 차 두어 잔이 김을 내며 놓여 있었다. 스님은 가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잔잔히 미소 지으며 손짓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어머니는 다급히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스님, 그날 주신 실꾸러미 덕에 우리 아들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생명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스님 덕분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차를 내밀었다. 덕분이라니요. 저는 그저 전에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사실은 이 집안이 쌓아온 덕이 있었기에 오늘의 일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아버지가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다. 저희 집안이 쌓아온 덕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잠시 창밖의 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들의 아버님, 그러니까 아이들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집은 제가 시주를 올리러 오면 늘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적이 없었지요. 웃으며 밥 한 술 나누어 주고 말벗이 되어주던 그 은혜를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스님은 따끈한 찻잔을 어머니 앞으로 밀어주며 잔잔히 웃었다. 사람의 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씨앗처럼 뿌려진 선행은 세월이 흘러도 이어지고 결국 후손에게 돌아오는 법이지요. 딸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 작은 얼굴에도 울컥하는 기색이 번졌다. 아버지는 두 손을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살림이 어려워도 늘 나눔을 실천하셨던 어르신 덕분에 이렇게 후손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이군요. 참으로 부끄럽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들이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드린 실꾸러미도 사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전하고 싶어 준비해 두었던 것이지요. 방 안은 따뜻한 차향과 함께 고요히 흘러갔다. 가족은 깊이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고 스님은 담담히 그 마음을 받아주었다.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는 마치 오래된 인연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듯 잔잔히 울려 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산 아래 들판은 늦가을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벼이삭은 고개를 숙여 바람에 흔들리고 들꽃 사이로 벌들이 낮게 윙윙거렸다. 아버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빛이 유난히 선명했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은 그들의 마음을 닮아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낡은 대문 위에 걸린 실꾸러미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였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았다.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딸이 옆에서 어머니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엄마, 오빠가 곧 퇴원하면 우리 다 같이 밥 먹을 수 있겠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그날이 오면 이 집 밥상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차겠지.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굳은 살 박인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한동안 말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실꾸러미를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우리 어르신이 살아 계셨다면 참 기뻐하셨을 게다.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서로 말없이 손을 꼭 붙은 채 오랜 고생과 두려움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다시 퍼졌다. 딸이 부지런히 밥상을 차리며 상 위에 국그릇을 올렸다. 마당에서는 닭이 울어대고 창가로는 가을 바람이 잔잔히 스며들었다. 평범한 일상이 다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아들이 다시 웃는 날이 오겠지. 그날이 오면 오늘처럼 서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오빠 깨어난 게 아직도 꿈 같아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있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고 잠시 기도하듯 눈을 감았다. 오랜 긴장 끝에 찾아온 이 고요는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저녁 햇살이 지붕 위로 내려앉았다.
마당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문 위에 걸린 실꾸러미는 여전히 바람결에 흔들리며 고요히 그 자리를 지켰다. 집 안에서는 새 식구의 웃음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그 웃음소리는 지난날의 고통을 씻어내듯 따뜻했고 오래도록 집안 가득 머물렀다. 시간은 흘러 큰아들은 서서히 몸을 회복해 나갔다. 처음에는 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가족의 정성과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예전의 기운을 되찾았다.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을 때 그 순간은 가족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새날처럼 다가왔다. 딸은 매일같이 오빠 곁을 지켰다. 작은 책을 펴서 읽어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을 들려주기도 했다. 아버지는 밭일을 하면서도 늘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어머니는 정성스레 싸온 집밥을 들고 와 아들의 곁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대문 위에 걸린 실꾸러미를 보고 지나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단순한 우연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하늘이 내려준 기적이라 했다. 하지만 그 집 가족에게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고마움과 위로의 상징이었다. 절에 다녀온 날 이후로 어머니는 자주 그 기억을 떠올렸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다시 자손의 목숨을 지켜준 이야기. 그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집안의 삶은 다시 평범한 흐름을 되찾았다. 아침이면 된장국 냄새가 부엌에 퍼지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밥을 나누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할 수도 있는 일상이었지만 이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대문 위 작은 실꾸러미는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 낡은 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지난날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기적과 감사가 응축된 상징이 되어 있었다. 작은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따뜻한 손길은 때로 세월을 건너 다시 돌아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나눔과 배려, 그것이 언젠가 우리 삶을 어떻게 되돌려줄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삶은 때로 뜻하지 않은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내미는 작은 손길은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도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고 또 당신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